챕터 4는 non-linear oscillator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뒤로 가면 이제 chaos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재밌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한 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역학에서 다루기는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서 일단은 빼놓고 가겠습니다. 네, 챕터 5는 gravitation,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잘 알고 있죠? 네.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세운 법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것 같다 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매스 파티클은 다른 파티클을 다 끌어당긴다. 어떤 힘으로? 자, 여기 매스가 큰 라지 m이 있고 작은 스몰 m이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 스몰 m의 관점에서 보면 라지 m 쪽으로 당겨지죠.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F의 힘으로 당겨진다고 합시다. 그때 이 스몰 m 스몰 m의 포지션 벡터를 r이라고 둡시다. 라지 m을 오리진으로 뒀을 때 스몰 m의 벡터를 위치 벡터를 요거를 r이라고 둡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 방향은 r 유닛 벡터가 되고요. 그 크기는 r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스몰 m, 계속 우리는 스몰 m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몰 m의 관점에서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자, 그 힘을 표현을 할 때 일단 방향은 마이너스 r 방향이겠죠. 자, 끌어당기는 방향이니까 g r 제곱분의 m.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어떤 힘으로 맞는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라는 거는 어트랙티브라는 얘기고요. 이 r은 이제 유닛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 g는 constant죠. gravitational constant.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 gravitational constant가 얼마인지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바로 헨리 캐벤디시입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일단 한번 모식도로 얘기를 해보고요. 실제 이 측정을 한 유튜브 비디오를 뒤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션 밸런스라는 장치를 이용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줄을 달아 놓고요. 거기에 막대기를 놓고 양 끝에 매스 m인 어떤 줄을 달아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얘를 주변에 여기에 라지 m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놨다고 봅시다. 이렇게 같은 질량을 가지는 라지 m, 그러니까 라지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두면 이 물질과
이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해서 이 스몰 m이 이 방향으로 당겨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으로 갈 거예요. 뭐, 네. 그죠? 여기까지 당겨질 겁니다. 그러다가 라지 m이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왜냐하면은 이 줄은 이렇게 꺾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텐션이 있겠죠. 토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줄이 휘어졌, 그러니까 어떤 막대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비틀어졌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토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토션 밸런스라고 해요.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작은 힘으로도 잘 비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 스프링 컨스턴트 기술을 하듯이 이 토션 밸런스도 운동이 기술이 됩니다. 자,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둡시다. 이 각도를 세타라고 둡시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토션 밸런스의 힘은 토크예요. 그러니까 토크를 주었을 때 얼마만큼의 각도가 돌아가는가, 그 비례상수가 바로 토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스프링 컨스턴트에 얼마만큼의 힘을 줬을 때 얼마만큼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는가, 그 비례상수가 훅의 컨스턴트였다면 여기서는 카파, K가 아니고 카파, 세타. 자, 이게 토션 콘스턴트고요. 뭐 토션 코에피션트라고 합시다. 요게 앵글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토크라는 거죠. 토크는 이 원점에서 이 거리, 이 막대기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이 방향으로의 힘 F. 근데 그런 토크가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하죠. 이 길이에 이 F의 힘을 받으면 그래서 여기에 2를 곱해 주게 되겠죠. 그때 힘은 이게 바로 만유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제곱분의 M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마치 F는 KX였던 후계 법칙처럼 토크는 토션 코에피션트 곱하기 그 돌아가는 앵글, 트위스트 앵글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세타도 알고 뭐 L도 알고 F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여기서 아는 걸 표시를 해볼까요? 세타 우리가 측정해서 알 거고 L 알고 F 중에 이걸 모르고 R 알고 M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카파를 알아야 돼요. 카파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파를 구하기 위해서 이 토션 밸런스의 오실레이션 피리어드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지 m이 없을 때 이런 막대기를 여기에 갖다 놓고 놓으면 얘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조금 더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게 정확히 스프링이 오실레이션 하는 모션이랑 똑같겠죠. 아까 표현했던 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자세한 데리베이션은 안 하겠지만 결국에 이 스프링에서의 피리드처럼 여기서도 카파분의 I. 자, 그래서 스프링에서 이런 주기를 얻었던 것처럼 토션 밸런스에서도 이런 주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프링 컨스턴트 K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토션 코에피션트 카파에 해당하는 거고 스프링 모션에서의 매스에 해당하는 건 이 토션 로테이션 모션에 해당하는 바로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 I가 되는 겁니다.
이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 다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전하는 물체가 의 매스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토크를 줬을 때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고,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가 작다는 얘기는 같은 토크를 줬을 때 빠르게 각속도가 가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스의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매스의 위치에 바로 이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가 들어가는데, 이런 로드의 양 끝에 스몰 m의 매스가 달려 있는 이런 형태의 오브젝트의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는 어떻게 되죠? 이게 2분의 L이니까 R, 그러니까 거리 곱하기 질량, 질량 곱하기 거리 제곱이죠. 질량 곱하기 거리 제곱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물체가 이 막대기의 질량을 무시했을 때 요놈과 요놈 두 개의 추예요. 그래서 각 추마다 m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의 모멘텀 이너시아를 주죠.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식과 이식과 이식을 다 조합을 하면 G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보면은 T의 제곱은 4파이 제곱의 카파분의 I인데 I가 2분의 1 ml 제곱이니까 정리를 하면 2파이 제곱의 카파분의 ml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카파는 2파이 제곱의 ml 제곱을 t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 카파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유도는 귀찮아서 그냥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파는 mlt로 나타내 줬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g죠. 그래서 g를 남기고 전부 왼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유도하라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의 실험을 했고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는지 설명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이 라지 M 알고 L 알고 거리 알고 트위스트 앵글 알고 주기를 알게 되면 G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구했었죠. 이때 최초로 캐벤디시가 구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구하게 된 컨스탄트는 공식적으로 0.08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킬로그램 제곱. 요게 지금까지 공식적인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탄트예요. 보면은 에러가 0.000008.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만분의 100만 분의 1을 8개 있는 거죠. 그죠? 100만이 뭐예요? 밀리언이죠. 파트머 밀리언. ppm. 8ppm의 에러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ppm의 개념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리까지의 에러를 가질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탄트를 규정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이런 펀더멘털 컨스탄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측정하냐 하면 뭐 소수점 10째짜리, 뭐 13번째짜리 이렇게까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뭐 일렉트리컬 차지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탄트는 굉장히 부정확한 컨스탄트 중에 하나예요. 가장 부정확한 컨스탄트의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작은지 한번 가늠을 해보자면 여기에 3톤짜리 트럭이 두 대가 있고요. 3m가 떨어져 있다고 봅시다.
자, 이랬을 때 gravitational force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3m의 제곱에 3톤이니까 10의 3승 kg 곱하기 10의 3승 kg이니까 두 번 곱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 67 마이크로 뉴턴 정도가 나와요. 67 마이크로 뉴턴이라는 거는 뭐예요? 6.7 마이크로그램의 그 gravitational constant, gravitational constant가 아니죠. 이거는 중력 가속도 gravitational acceleration을 곱한, 그러니까 6.7 마이크로그램의 물체가 느끼는 중력 정도로 굉장히 작은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한한 힘이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네, 3톤짜리 트럭 두 개가 3m 떨어져 있을 때 한 이 6.7 마이크로그램이면은 모래알 하나 정도 질량이라네요. 네, 모래알 하나 정도가 느끼는 중력에 해당하는 만유인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0은 아니죠. 네, 하지만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구와 태양이 굉장히 매스가 크기 때문에 이 지구와 태양을 잡아둘 수 있을 정도의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 온도도 유지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탄트가 좀만 크면 우리는 좀 더 태양에 가깝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도 있고요. 조금만 작았다면 반경이 커지면서 모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happen to be 우연하게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On each end of the bar, we put a lead ball. The two balls balance and the bar is free to turn. Now we put another ball on the left side of each of the two original ones. If everything attracts everything else, the balls should attract each other and the bar should move. There is an attraction of gravity between the lead balls. First, we weigh a small lead pyramid to measure the force of attraction between it and the Earth. Its weight is 152.166 grams. Now we move the heavy lead ball under the scale, adding its mass to the mass of the Earth. The weight has increased by 1,000th of a gram, which represents the attraction between the pyramid and the ball. When the mass under the pyramid got bigger, the force of attraction did too. 자, 이제 점질량과 점질량 사이에 만유인력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덩어리, 다른 말로는 distributed mass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질량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임의의 물체와 어떤 점질량 사이에 만유인력을 계산을 하려면 이걸 적분해 줘야겠죠.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좌표계에서 일단 이 distributed mass의 각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좌표를 먼저 나타내 줘야겠죠. 자, 임의의 위치의 볼륨을 이제 dv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distributed mass를 나타내는 위치나 볼륨이나 mass에는 프라임을 붙여줄게요. 자, 그래서 원점에서 이 dv 프라임까지
벡터를 r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자, 이 dv 프라임이 점점 포인트 매스 m을 끌어당기는 힘을 써주면 요게 r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힘은 df는 마이너스 g r제곱, 여기서 r제곱, 여기서 r은 프라임에 붙으면 안 되겠죠? 분의 dm 프라임 m. 자, 여기서 dm 프라임은 dv의 질량입니다. 근데 dv는 볼륨이죠. 그러니까 dv 프라임 곱하기 rho, 이건 density예요. rho r 프라임. 그러니까 r 프라임에서의 mass density 곱하기 dv 프라임이 바로 dm 프라임이 되겠죠. dm 프라임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이 작은 볼륨의 mass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d는 이제 differential, 그러니까 의 의미의 d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df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토탈 f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디에 대해서? 이 distributed mass의 모든 볼륨에 대해서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r 프라임, r 유닛 벡터가 빠졌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써주면, 자, m은 컨스탄티니까 앞으로 나오고 곱하기 마이너스 g 볼륨 r제곱분의 rho r 프라임 r 유닛 벡터 dv 프라임.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우리는 이제 g라는 벡터로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mg가 되겠죠. 자, 요 g가 바로 여러분들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gravitational acceleration인 거예요. 중력 가속도. 예. 자, 잘 보면은 이 g 벡터의 디멘전은 acceleration이에요. 그죠? mass 곱하기 g가 힘이니까 이거는 마치 f는 ma에서 a에 해당하는 acceleration의 디멘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력 가속도인 거고요. 그래서 다시 써줄, 이렇게 돼서 중력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예. 방향까지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 벡터는 r 분의 rho r 프라임 d.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력 가속도 벡터는 force per unit mass예요. 그러니까 유닛 mass당 얼마만큼의 force가 가해질까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닛 mass당 force니까 거기에 mass를 곱해주면 force가 되겠죠. 유닛 mass당 force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이게 acceleration이에요. 그죠? 다시 말이 좀 다르게 들리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은 그게 바로 acceleration이에요. F는 ma에서 A라는 게 결국 F를 유닛 mass당 힘이 그게 별게 아니고 acceleration이잖아요. 네. 그래서 force per unit mass on particle m, 그죠? 어떤 파리클이 느끼는 force per unit mass예요. 뭐 때문에? Due to the presence of mass m. large mass m. 여기서는 이 total mass를 large m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물체 때문에 점 질량이 느끼게 되는 force per unit mass가 바로
acceleration, gravitational acceleration vector다. 또는 gravitational force vector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절대값이 대략 9.8 미터 퍼 제곱 미터 퍼 스퀘어 세컨이라는 거죠. 어디서?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 표면에서 요 지구에 어떤 반지름이 있을 거고 지구의 토탈 매스 m이 있겠죠.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매스예요. 정구를 가지는 어떤 디스트리뷰티드 매스가 있을 때 이 매스가 어떤 지구 표면에 있는 점 전하에게 가해주는 만유인력 per mass가 바로 9.8 미터 퍼 제곱 초다. 그죠? 이게 9.8이라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이게 정확히 9.8이 되는 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지 이 9를 적분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포스가 된다.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그러니까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낮아지는 포텐셜이다 라고 했을 때 파티클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 파티클은 포텐셜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이너스 델 U가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x ux의 x 방향이죠. 근데 이제 u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이 값이 음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부터 양수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는 오른쪽 방향에 포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포텐셜이 낮아지는 쪽으로 파티클이 움직일 테니까 포스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포텐셜의 개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텐셜은 스칼라라는 겁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죠. 반면에 이제 포스는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퀀티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도 벡터학은 하나를 더 생각해 줘야죠.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스칼라는 더해줄 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힘을 직접 더해주는 것보다 그 각각의 힘을 주는 포텐셜을 일단 스칼라 형태로 쉽게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토탈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 토탈 포스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래비테이션에서도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의 개념을 도입을 해줄 거예요. 자, 이게 별게 아니고 아까 G 벡터가 뭐였어요? Gravitational Force 벡터라고 했고요. 이게 뭐였냐면 Force per Unit Mass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벡터를 정의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핵관리라고 정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죠. 어떤 디스트리뷰티드 마스가 있는데 이 마스가 어떤 특정 포인트에 어떤 식으로 만유인력을 가해줄까라는 것을 나타내줄 때 그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바로 G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포인트에 매스 m이 있을 때
어떤 이 디스트리뷰트 매스가 결국에는 이 점 질량에 주는 힘이 주어지겠죠. 근데 그 힘은 이 테스트 매스라고 해야 될까요? 요 포인트 매스에 있는 스몰 m에 비례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포인트에 어떤 매스가 놓일지 모르겠으나 어떤 매스가 놓였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받겠느냐 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효한 어떤 의미 있는 값은 바로 유닛 매스당 이 포인트에 놓일 매스당 힘이 바로 이 디스트리뷰트 매스가 이 포인트에 주는 어떤 영향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 매스라는 어떤 개념이기도 하죠. 테스트 매스 뭐냐 하면 이 디스트리뷰트 매스가 이 포인트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포인트에 그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의의 질량 m을 놨을 때 이 디스트리뷰트 매스가 이 임의의 질량 m을 끌어당기는 힘을 F라고 하면 그 영향은 테스트 매스 m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트 매스의 영향만을 고려하기 위해서 테스트 매스 m으로 포스를 나눠주는 그게 바로 G gravitational force vector G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G 벡터, G force 벡터는 결국 힘의 의미예요. 뭐냐면 유닛 매스당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힘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스칼라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했던 것처럼 이 G도 어떤 형태의 포텐셜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할게요. 왜냐면은 이 G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force예요. 단지 이제 유닛 매스당 force니까 이 G도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근데 요 파이가 이 라지 이게 캐피탈 파이죠. 그릭 레터 중에 이게 바로 gravitational potential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면 포텐셜은 뭐예요? 에너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U는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이건 정확하게 에너지는 아니고 에너지 퍼 유닛 매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퍼 유닛 매스 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이 G는 뭐예요? force 뉴턴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디멘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말 포텐셜 에너지 U는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과 어떤 관계냐면 바로 질량을 곱해주면 진짜 포텐셜이 된다. 이건 포텐셜 에너지고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퍼 유닛 매스니까 거기에 유닛 매스를 곱해주면 같아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G를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G R 제곱분의 포인트 매스의 경우라고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요거를 마이너스 델 파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파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G R분의 M이 되죠.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에 어떤 컨스턴트 값이 더해질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델을 취하고 마이너스를 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인테그레이션 컨스턴트 C가 존재를 할 텐데 이때 C를 우리는 0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R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파이 포텐셜이 0이 되도록 C를 잡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C는 사실 어느 값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포텐셜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 물체는 이 물체보다 위치 에너지가 이게 h라고 했을 때 mgh만큼 크다는 뜻이죠. 그죠? 하지만 이 물체 에너지의 절대적인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절대적인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에 어디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는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그러면 얘는 mgh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거고요. 이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잡으면 여기다 h라고 하면 얘는 mgh가 되는 거고 얘는 2mgh가 되는 거죠. 그죠? 기준은 어디에 남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여전히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디퍼런스는 mgh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기준점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정해도 돼요. 하지만 그 정한 그 한 문제 안에서의 기준은 일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R이 무한대로 갈 때 포텐셜 에너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0으로 가도록 인테그레이션을 잡습니다. 자, R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되니까 C가 0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인트 매스에 대한 거고요. 디스트리뷰티드 매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내시겠죠. R분의 로 프라임 dv 프라임. 그죠?